아침 햇살이 낡은 셔츠를 누르며 눈꺼풀 위로 스며든다. 67세의 나는 장남으로서의 무게에 짓눌려 겨우 눈을 떴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엉망이었다. 텅 빈 방에는 아버지의 낡은 농기구와 사진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고 벽지는 군데군데 뜯겨져 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묵은 때 낀 창호지 너머로 보이는 논은 아직 푸르렀지만 내 마음은 잿빛이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논, 그 논이 지금은 유산 분쟁의 씨앗이 될 줄 누가 알았겠나. 동생들은 일찌감치 아버지의 빈소를 찾지 않았다. 형님은 해외 출장이라는 핑계로, 막내는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았던 그들이 이제 와서 유산 문제에 혈안이 되어 달려들고 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늘 너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가정이란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아버지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달랐다. 어머니는 여전히 슬픔에 잠겨 계셨다. 며칠 전 어머니를 찾아가 보니 낡은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끼고 계셨다.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아버지의 부재를 넘어 형제들의 탐욕에 대한 슬픔까지 담겨 있는 듯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어머니는 나를 돌아보시며 흐릿한 눈으로 말씀하셨다. 괜찮아, 아들. 어머니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들이며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력감을 느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내 동생들 다 좋은 아이들인데 요즘 세상이 워낙 험악해서. 어머니는 동생들을 옹호하시려 애쓰셨지만 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께서도 동생들의 행동에 실망하셨을 거라고. 나는 어머니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에 대해 말씀드렸다. 어머니, 유산 문제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들, 너만 힘들어하지 마. 내 동생들도 힘들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께서는 늘 현명하셨다. 어머니께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셨고 누구를 탓하려 하지 않으셨다. 나는 어머니를 침실로 모시고 가 잠자리에 들도록 하셨다. 어머니는 잠시 후 눈을 감고 잠들었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의 가르침, 그리고 형제들의 탐욕이 뒤섞여 떠올랐다. 나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아버지의 유산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다음 날, 나는 변호사와 상담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아버지의 유언장이 없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형님과 막내에게 유산이 분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내는 어머니를 압박하여 자신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도록 하려 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나의 상황을 경청한 후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장남이시라면 가족을 돌보는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생분께서도 사업으로 경제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다. 막내는 몇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최근에는 꽤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혹시 막내 동생의 사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유산 분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막내 동생의 사업 관련 서류나 채무관계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씀을 새겨들었다. 막내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는 막내의 사업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막내는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하고 투자 유치를 받으며 사업을 확장해왔다. 겉으로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딘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나는 막내의 사업 파트너 몇 명에게 연락하여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막내는 주변 사람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었고 아무도 나에게 속기를 꺼렸다. 며칠 동안의 노력 끝에 나는 막내의 사업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막내는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사업은 심각한 부도 위기에 놓여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막내의 사업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변호사는 나의 정보를 확인한 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장남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오셨군요. 이 점을 활용하면 막내 동생분의 유산 분쟁 주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는 변호사의 말씀에 희망을 느꼈다. 막내의 사업 상황이 드러나면 어머니께서도 막내를 믿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형제들은 더 이상 막내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형님과 만났다. 형님은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후 유산 문제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형님은 늘 조용하고 묻어냈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는 더욱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형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동생들과 유산 문제로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형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길게. 내가 잘 처리할 거라고 믿어. 형님의 말씀에 나는 고마움을 느꼈다. 형님은 나를 믿어주고 있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형님, 막내는 어머니를 압박하여 자신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도록 하려 하고 있어요. 내가 걱정스럽게 말씀했다. 형님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씀하셨다. 정말 그렇다면 그 녀석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잖아. 나는 형님의 말씀에 동의했다. 막내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었다. 형님, 막내의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은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정말 그렇다면 왜 그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형님, 제가 해결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형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내가 솔직하게 말했다. 형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고 했지? 그럼 내가 하려는 대로 해. 내가 너를 믿으니까. 나는 형님의 말씀에 감동했다. 형님은 나를 믿어주고 있었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막내의 사업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다.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믿지 않으셨지만 막내의 사업 파트너 몇 명의 증언과 사업 관련 서류를 제시하자 어머니는 충격에 휩싸이셨다. 아들아, 정말 내 동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이니?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확인한 사실이에요. 내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나는 내 동생을 믿고 싶었어. 하지만 내 동생은 나를 속였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슬픔과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어머니께 위로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달래주기는 어려웠다. 어머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동생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나는 내 동생에게 실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동생을 미워하고 싶지는 않아. 내 동생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야.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고마움을 느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막내를 걱정하고 계셨다. 막내는 나의 증언과 사업 파트너들의 증언에 분노했다. 막내는 나를 찾아와 협박하고 위협했지만 나는 굴하지 않았다. 나는 진실을 밝히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너는 장남이라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 막내는 소리쳤다.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지만 정의감만은 있어. 그리고 나는 가족을 지킬 거야. 내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막내는 나를 걷어차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맞지 않고 가볍게 피했다. 나는 막내의 행동에 실망했지만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막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나는 너를 법적으로 고소할 거야. 막내는 나의 말씀에 더욱 분노했지만 더 이상 나에게 맞설 수 없었다. 막내는 나를 걷어차고 욕설을 퍼부으며 집을 나갔다. 막내가 집을 나가자 어머니는 더욱 힘들어하셨다. 어머니는 막내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셨고 식사를 제대로 챙겨 드시지 않으셨다. 나는 어머니를 위로하며 막내의 사업 상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했다. 막내는 사업 실패로 인해 거액의 빚을 지고 있었고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어머니, 내 동생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내 동생이 용서를 구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했다.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나는 내 동생에게 앙금을 품고 싶지 않아. 내 동생이 용서를 구한다면 나는 기꺼이 용서해 줄 수 있어.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감동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막내를 사랑하고 계셨다. 어느 날 밤, 막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막내는 초췌한 모습이었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나는 잘못했어요. 아버지께 죄송하고 어머니께 죄송하고 형에게도 죄송해요. 막내는 울먹이며 말했다. 나는 막내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머니께서도 막내를 끌어안으며 위로하셨다. 나는 돈 때문에 눈이 멀었어. 그리고 가족을 버렸어. 정말 후회스러워. 막내는 계속해서 울먹였다.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아요. 그리고 가족을 다시 껴안아요. 어머니는 막내를 다독이며 말씀하셨다. 나는 막내에게 말씀하셨다. 형님과 함께 사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요. 막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아요. 이번에는 절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막내는 형님과 함께 사업을 다시 시작했다. 형님은 막내에게 사업 노하우를 전수해 주셨고 막내는 성실하게 일하며 사업을 이끌어갔다. 어머니는 형제들의 화해를 지켜보며 기뻐하셨다. 어머니는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모습을 보며 감격하셨다. 나는 형제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가족이 다시 행복해졌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논을 바라보았다. 논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내 마음은 평화로웠다. 나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지켰고 가족을 지켰다. 나는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 떠올랐다. 가정이란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앞으로 더욱 훌륭한 장남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몇 년 후, 나는 낡은 셔츠를 꺼내 입었다. 셔츠에는 아버지께서 직접 술을 놓으신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묵은 때 낀 창호지는 교체되었고 벽지도 새로 덧붙여졌다. 집은 낡은 모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신했지만 여전히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형님, 막내와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 저녁 식사를 했다. 식탁 위에는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했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순간을 만끽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을 지켰고 가족을 지켰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앞으로 더욱 훌륭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